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로봇 이외에 봐야 될 것,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게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은 저는 사실 아예 안 봤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아예 안 봤습니다. 왜 아예 안 봤냐면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초전도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초전도 기술을 활용을 하고 초전도 기술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있지만 초전도 기술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한 지금 상황에 갑자기 양자 칩을 개발했다면서 IBM부터 시작해서 구글, 중국 기업까지 양자 칩을 속속 공개를 하고 있죠. 이번 CES 2025에서는 주제가 양자 컴퓨터와 로봇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양자 컴퓨터 쪽인데 지금 이 QSI도 오늘 상한가를 오전에 들어가면서 사실 QSA가 양자 컴퓨터로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양자 관련주이기는 합니다. 저는 원래 기존의 대장주는 엑스게이트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KCS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 엑스게이트예요. 왜냐면 양자 암호를 통해서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서 SKT와 그러니까 SK그룹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지금은 초현실에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엑스게이트가 항상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나올 때 대장주인데 초반에는 대장주가 맞았죠. 그래서 상한가를 연상으로 기록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급등 보이는 구간에서 매수할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되거나 아니면은 하루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거 지금 날짜를 좀 조정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저는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급하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요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 없어요. 하락을 하면 바로 매수에 들어오고 하락하면 바로 매수에 들어와요. 이게 하락을 좀 과하게 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렇게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했다 눌리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가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1차 상승은 급하게 제 매매 기법 보신 분들, 제 아카데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번개처럼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2번, 3번 단계로 이제 아카데미 매매 기법 넘어가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지은 깃발형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이 그림대로 캔들이 만들어지곤 했거든요. 이번에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엑스게이트를 보고 있고 엑스게이트와 함께 그린 리소스를 함께 드린 이유는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는 초전도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초전도가 상승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 초전도라는 것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인데 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비트라는 개념 0과 1을 사용해서 비트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0과 1이 아닌 0과 1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큐비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중첩 상태에 있는 이제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를 활용해서 양자 칩을 만듭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전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절대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온도, 아주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냉각 장치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아직 구현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걸 구현했다고 하니까 초전도 관련해서 지금 초전도 기술을 개발해서 초전도 자석을 만들고 있는 그린 리소스가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 꼽히는 거죠. 초전도 자석이다. 이 초전도라는 게 뭐냐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전도 자석이라는 건 뭐겠어요? 전기 저항이 제로인 겁니다. 전기 저항이 제로면 전류가 흘렀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없죠. 굉장히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도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설명을 저는 누구에게 기대냐면 AI 시대 아닙니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질문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답변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초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양자 컴퓨터에 초전도가 필요한 이유. 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갖가지 정보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쏙쏙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이게 방대해지면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그 정보들을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질문을 해보니 초전도가 양자에 필요한 이유.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되죠. 양자컴 만드는데 초전도가 필요해. 그래서 둘은 같이 가.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도 뭘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면서 대장주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대장주를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과연 이 대장주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대장주로 들어갔는데 대장주 역할을 못하면 당연히 종목적인 변경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린 리소스와 엑스게이트 얘기 드렸는데 KCS 지금 시세에선 대장이에요. 시세에서 대장주는 문제는 뭐냐면 이미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대장주였는데 지금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살펴볼 때 좋은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엑스게이트와 같은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게이트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린 리소스 같은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제가 2차 목표가 1,500원 드렸는데 진짜 답답할 만큼 안 가죠.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밀릴 때 다시 살 거고, 이대로 밀려버리면 우리 매도한 만큼 재매수 진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반복 매매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면서 우리가 제가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외에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SOS랩이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고 계속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SOS랩 아직 신고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올해 6월 25일에 상장했는데 상장한 다음에 쭉 밀리고 상장 당일날 21,000원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충분히 그 21,000원 자리까지 상승 가능하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SOS랩은 새해가 되면 원래 우리가 매매했던 자리가 여기 밑에 표시해둔 요 구간들인데 요 구간 다 무시하고 12,000원 선까지 저는 한번 다시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면 CS2025가 바로 다음 주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가 클로봇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종목이나 우리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고. 거래량 한 번만 들어오면 그냥 빵 쏠 텐데. 이게 지금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린 종목들인데 조금 오래 가고 있죠. 자, 신년 선물로 합시다. 신년 선물로 2025년 장세 딱 열리면 새로운 수급 유입이 된다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뭐냐면 그날 상승하는 거 따라잡아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5% 6% 올라가는 거 잡아서 이게 12% 정도 하면 거기서 파는 거, 이런 매매만 지금 통하는 장세예요. 연말 장세였으니까. 근데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 장세의 흐름 자체는 바뀌게 될 겁니다. 변동성이 뭐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움직이던 종목들이 매수할 자리를 주면서 우리한테 눌림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종목을 선점을 해가야겠죠. 사실 클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뭐 유니캐스트까지 말씀드렸는데, 원래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원익 로봇인가요? 자회사가 있어요. 비상장사의 로봇 기업이 있는데
메타와 함께 지금 로봇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각 센서를 가지고 있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을 엔비디아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해요. 이름이 알레그로 핸드. 메타와 이 워닝 로보틱스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촉각 센서가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감속기도 있겠고 로봇의 본체도 있겠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죠. AI 알고리즘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의 정보, 외부 상태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에요. 감각기관.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NPU라는 걸 만들어서 지능형 신경망 반도체를 만들어서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AI 반도체로 이 로봇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외부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보, 이 정보의 창구가 필요하죠. 우리는 주로 외부 상태의 정보를 뭘로 받아들여요? 눈으로 받아들이죠. 시각 효과. 우리가 무슨 내공을 갈고 닦아서 저기에 몇 명이 있는지 귀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잖아. 시각적 효과, 시각적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사람인데 로봇 똑같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똑같아야 됩니다. 어디 무슨 뭐 전자파를 감지해서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런 걸 알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로봇이니까 사람보다 감각적인 부분은 그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건 시각 효과입니다. 시각적인 정보. 그래서 SOS랩과 같이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 이 기업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이저를 쏴서 빛이 반사되는 것으로 주변의 지형을 그리는 게 이제 라이다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센싱 카메라를 만들어요. 이 센싱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제 뭐 거리 측정부터 이런 부분들은 안에 있는 솔루션이 해결을 해주는 거고 촉각, 지금 워닝홀딩스가 만들고 있는 메타와 함께 만들고 있는 이 알레그로 핸드 이것은 바로 촉각 센서가 장착된 그러니까 시각 다음엔 촉각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붙인다라는 계획인데 자 중요한 건 엔비디아는 로봇을 생산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생산이 아니고 자신들은 기술만을 개발하고 OEM, 주문자 생산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청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기업들이 누가 될까?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되겠죠.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술력을 검증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시제품이라는 것은. 근데 그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메타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신뢰도가 급상승하죠. AI 반도체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커스터마이징의 AI 반도체 시대가 올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시대가 오면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 7개나 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발주를 따로따로 7장의 발주서를 넣을 텐데 이 7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반도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려면 검증이 된 파운드리여야 되잖아요. 이 검증 누가 해줬잖아. 엔비디아가 이미 해줬잖아요. 이 엔비디아 검증을 끝내준 파운드리가 누가 있어요? TSMC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세 기업이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엔비디아가 앞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할 때도 로봇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OEM으로 여기서 팔을 생산하고 여기서 다리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 모아서 이거를 조립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항상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기술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데 가격 경쟁력이 그나마 일본과 같은 국가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우리나라 제품들입니다.